시래기 한반도의 동편에서 금수강산 등줄기를 이루듯이 안데스는 남미의 서쪽에서 남북으로 쭉 뻗어 야성적인 이 대륙의 골격을 형성한다. 안데스를 사이로 서쪽이 칠레요, 동쪽은 아르헨티나다.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은 안데스의 등 너머로 뻗어 있었다. 1호차, 2호차, 3호차. 한국산 자동차는 2,800고지를 향해서 차분히 엔진을 돌렸다. 어젯밤 안데스는 극심한 눈보라를 얻어맞았다. 국경인가 한번 물어봐. K1 국경인가 물어봐.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은 해발 2,800고지에 있었다. 한 나라의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려면 사람의 여권 같은 자동차 여행 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의 나라를 자동차로 여행할 일이 없어서였더니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있어도 업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증명서도 없이 안데스를 넘어온 먼 나라의 자동차를 아르헨티나는 각별한 호의로 통과시켜 주었다. 안데스 산악을 내려서면서 운 좋게도 마을의 축제를 만났다. 아르헨티나 혁명기념일 축제였다. 스페인에 대한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발랄한 나라, 구김없는 국민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축제는 추는 이가 따로 있고 보는 이가 따로 있었다. 함께 즐기는 남미의 축제치고는 웬일인지 질서 있고 엄숙했다.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에서 쉬지 않고 땅속을 파내려가면은 아르헨티나의 땅 위로 솟아나온다. 우리나라와는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다. 3천만 국민을 가진 이 나라는 남미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백인의 나라다. 국민의 97%가 유럽계 백인이다. 3%는 원주민 인디오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릴 만큼 아름답고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남미에서는 문화와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는 자긍심과 문물이 유럽에 직결돼 있다는 자부심이 충만하고 국민들은 유럽계 민족답게 쾌활하고 개방적이다. 그러나 문득문득 섬찟한 아픔이 배어 있다. 웬일일까? 그리고 그 마을의 축제는 왜 그리 엄숙했을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흔적을 남기는 동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거성 문화가 그렇고 불의 예술 작품,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와 같은 동상 역시 그 같은 인간 존재 의지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를 날린다 JKBS 특별 취재팀이 안데스를 넘어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오는 동안 저희들은 여러 소읍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동상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바로 이곳에 많이 널려 있는 동성이 그와 같은 인간 존재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이 나라의 형성 과정을 더듬어 본 결과 바로 이 같은 동상은 또 다른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고민을 풀어보려는 그러한 노력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KBS 특별 취재팀은 이제부터 바로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그 고민의 진원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자랑하는 민속 공연 무대는 이 나라 국민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대륙에서 말 달리는 혼혈인 목동. 극소수의 이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종이다. 다음으로 이 땅의 원주민 인디오. 인구 3%에 불과한 이들은 머나먼 아시아의 시베리아로부터 가장 먼저 이 땅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탱고 리듬에 젖어 있는 인구 97%의 유럽계 백인들. 시인은 말하기를 탱고는 춤추는 슬픈 생각이라 했다. 춤추는 슬픈 생각. 그 무슨 슬픔을 탱고는 지니고 있는 것일까? 춤추는 슬픈 생각 속에 아르헨티나의 오늘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보였다.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아르헨티나는 드넓은 국토를 가꿔줄 새로운 국민들을 불러들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지에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남쪽 보카 항구로 몰려들었다. 항구엔 선술집이 생겼다. 외롭고 가난한 유럽인들은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 만든 새로운 춤과 음악은 독특했다. 그것이 바로 탱고였다. 탱고는 그래서
두고운 고국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이 발산하는 슬픔을 짙게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유럽인들이 속속 들어왔다. (20세기가) 열릴 무렵 이 나라 국민은 넷의 하나 이상이 유럽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점점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가진 나라가 돼갔다. 나폴리의 액센트로 스페인어를 말하면서도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탈리아 출신 아르헨티나인. 이제는 노인이 된 이들의 한 시절은 그러나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1900년대 초 이들은 대서양 저쪽 이탈리아에서 값비싼 돌을 수입해서 길을 꾸몄고 1910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을 설치했으며 오페라 하우스, 폴론 극장 등 빼어난 문화시설을 세계에 과시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를 완전한 유럽으로 꾸며놓았던 것이다. 이 시절에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미국보다도 많았고 이 나라 아르헨티나는 막강한 재력으로 세계 5대 강국에 손꼽혔다. 세계 3대 공원의 하나라고 평가되는 팔레르모 공원도 그 무렵에 조성됐고 많은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국민이면서도 유럽인이라는 자부심을 품속에 품고 있었다. 살고 있는 실제의 나라와 꿈속에 보는 마음의 나라가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이다. 유럽을 동경하는 국민을 가지고서도 남미 아르헨티나가 세계 5강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밑거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 첫째가 정말 광대한 대평원 팜파스였다. 국토 면적 280만 평방킬로미터, 세계 8번째 넓이의 이 나라 국토는 남미에서도 선택된 드넓은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국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곳은 대평원 팜파스였다. 동서 800km, 남북이 1600km, 총 면적 6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평원 팜파스는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대평원, 소련의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에 속한다. 온종일을 달려도 단 한 번 언덕조차 볼 수 없었다. 밑거름은 대평원 팜파스가 제공하는 엄청난 농축산물이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농목 국가로서 농축산물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한다. 이 중 85%가 이 평원에서 생산된다. 평원에 사는 소는 모두 6천만 마리. 국민 한 사람의 소가 2마리다. 예전엔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1, 2차 대전 중에 이들은 세계 최초로 냉동 선박을 만들어서 전쟁 쌍방에 쇠고기와 곡물을 내다 팔았다. 이 나라가 세계 5강의 국력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유럽에 사는 자식에게 싱싱한 우유를 먹여야 한다면서 젖소를 아예 비행기에 실어갈 만큼 이들은 풍요로웠다. 국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가우초들의 개척 정신이었다. 가우초란 대평원 팜파스의 목동들이다. 드넓은 평원에서 어렵게 찾아낸 가우초는 기꺼이 그들의 일터로 취재팀을 안내했다. 가우초의 역사는 이 나라의 개척사와 같다. 이들은 원주민 인디오와 백인 정복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 대부분이다. 초기 이민자들이 대평원에 도착했을 때 이곳의 물정을 알려없는 이민자들을 뒤에 두고 가우초는 앞장서서 말발굽이 닿는 곳이면 어디까지든 소와 양을 몰고 나갔다. 소를 모는 목동만이 아니라 평원의 변방을 확장해가는 말 달리는 선구자, 그들이 바로 가우초였던 것이다. 이민자들은 가우초의 뒤를 쫓아와 그곳에 농장을 꾸미곤 했다. 식량의 밭은 그렇게 해서 개척됐다. 가우초는 또 독립의 영웅 산마르틴이 아르헨티나를 독립시킨 뒤 남미의 서북부 대륙을 평정기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갈 때 그 많은 군사에게 말과 식량을 말없이 제공한 소리 없는 농민이었다. 독립 후 각주가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말을 타고 숨가쁘게 뛰어다니며 각주의 뜻을 전달하고 다니는 충직한 통신병이었다. 이 나라의 교통수단이 미흡했던 시절에는 이 평원 저 평원에 농작물을 운반함으로써 지역 사이의 상거래를 형성시켜 준 것도 그들 가우초였다. 평원에서 나고 평원을 지키며 인생의 굴곡을 평원에 묻어온 아르헨티나의 가우초들은 응고되지 않았던 19세기 아르헨티나의 봉사와 희생과 개척 정신을 질박하게 쏟아부은 이 나라의 숨은 주인이요 마디 굵은 농민들이었다. 일터에서 돌아온 가우초들은 땀을 씻을 겨를도 없이 취재팀을 위해서 점심을 마련했다. Ahora, corta. Soy feliz. Come. Claro, Come. muy caliente ahora. Come, aquí come. Caliente. Caliente, muy caliente. Claro, muy caliente. pero no pudiésemos seguir. They always play banjo,
갓 잘라온 소고기를 통나무 부리에 얹어놓고 몇 시간을 구우며 기름기를 빼내는 이 야외 불고기를 이들은 아사도라고 불렀다. 지평을 달리며 흙냄새, 풀냄새, 땀냄새를 섞어서 먹는 호방한 가우초의 생활 문화로서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고유의 음식이다. 그러나 어느덧 더 많던 숙대는 줄어들었고 현의 가우초들은 도시로 빨려들었으며 아사도는 가우초와 함께 도시로 들어가 값비싼 음식점의 사치스러운 메뉴가 되어버렸다고 이들은 씁쓸해했다. 천만 마리의 솥대를 국력으로 제공했고 말 달리는 가우초를 선구자로 키워낸 대평원 팜파스에 노을이 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950km가 남아있었다. 팜파스가 길러낸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는 이제 없었다. 한 시절의 그 골목은 빛바랜 사진과도 같았다. 세계 5강의 국력은 소진되고 3대 외채국으로 전락했다. 재작년엔 경제가 4.5%나 후퇴했다. 이 나라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1945년 2차 대전 직후 세계 농축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은 뒤부터였다. 이 나라의 몰락을 재촉한 것은 그때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일체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유럽에 욕심만을 이 땅에 두고 있는 호남 민족 국가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번이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서쪽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상당히 크게 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 국민들이 거기에 재난을 당한 그 동포들을 위해서 성금을 한다든가 또한 이 지원하는 그러한 정신 자세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이 여러 나라의 그 이민족으로 구성된 그 나라이다 보니까 민족적 정신이 박약합니다. 때문에 이웃이 큰 난을 당했는데도 그것은 내 국민이 아니 내 국민같이 그렇게 아껴서 그 사람들을 도살펴주고 도와주는 그 정신이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민족하고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단일 민족. 부에노스아이레스 온세 거리에는 한민족의 살점인 양 군데군데 우리 글이 보였다. 3만 명가량의 우리 교민들은 이제 겨우 이민 20여 년 만에 철옹성을 구축했던 유태인들의 섬유 어깨를 파고들어 한국인 상가 지역을 구축해 놓았다.
민족마다 두터운 울 안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 핏줄도 이제는 굳건한 담벼락을 쌓을 만큼 키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었다.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일이었다. 눈물 나시는 모양인데? 왜 눈물이 나요? 얘 눈물 내지 마. 서울 텔레비전 보니까 눈물 나요? 고향 생각이 나서. 얼마나 되셨는데, 이민호 씨?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뭘, 사진 나오나 봐. 찍으려고 사진 찍으라고 했대.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에서 살아요, 엄마랑. 엄마 곧 보고 싶어. 네. 여기 가족이 몇이나 되시는데? 그냥 내 동생 하나 하고요, 시동생하고. 아빠하고. 그럼 친정 식구들은 전부 서울에 네, 사시네요.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훔치는 눈물 속에 두꺼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파묻혀 있었다. 장사 잘해요. 돈 많이 벌어요. 이 땅에 발붙여 사는 그 어느 민족들에게도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가진 아르헨티나의 아픔이 여기에 있었다. 장사 잘 됩니까? 네. 하루에 얼마나? 아버지는 그 이민원 본토에 정신 자세를 지니고 있고 그 아들은 여기에서 탄생이 돼서 아르헨티나의 국민으로서 아르헨티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간의 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축구가 대표적인 스포츠의 하나고 또 축구를 잘하고 아시다시피 86년도 세계 월드컵에서 또 우승을 했고 때문에 여기에 여러 나라에서 그 국가팀들이 많이 여기 원정을 옵니다. 근데 한번 서바나 팀이 여기 왔다고 합니다. 와서 아르헨틴 선수 국가팀과 시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경을 하다가 아르헨틴에서 골을 하나 넣으니까 아들이 좋아서 이제 만세를 부르다시피 이제 기뻐하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이놈 누구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그런 버릇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서 이제 꾸지람을 했다 이거죠. 즉 그거 하나가 단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즉 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서바나 피를 가지고 있고 아들은 아르헨티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의 가족인데 갈등 그리고 혼란이 거기서 시작됐다. 동질성이 없는 사회에서 나만의 이익을 큰 소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날도 노동조합 총연맹에는 벽마다 고함 소리가 붙어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시위로 해가 떠서 파업으로 해가 지는 나라다. 그것은 40년의 긴 뿌리를 가지고 있다. 후앙 페로는 1946년 노동자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페로는 집권 후에 이들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휴일, 더 많은 복지를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페루는 상품의 수출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예금을 빼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줬다. 농축산물로 벌어들인 황금은 나날이 탕진돼 갔다. 갈수록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휴식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경제는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페루는 10년 만에 정권을 군부에 넘겨줬다. 그때부터 아르헨티나는 혁명과 반혁명이 되풀이됐다. 40년 동안 정권이 19번이나 뒤바뀌는 혼란을 거듭했다. 경제는 곤두박질 쳐갔다.
페로와 아거스. 페로는 1973년 또다시 노동자들 등에 업고 세 번째로 집권한다. 그는 이번에도 임금 인상, 노동조직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566%의 인플레와 100억 달러의 위치를 남기고 또다시 정권을 넘겼다. 집권 2년 6개월 만이었다. 그리고 페루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Argentina vivió una época de esplendor hasta 1930. Hasta 1920, los grandes ricos argentinos viajaban a Europa. 1930년대까지 아르헨티나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Como los jeques 그것은 대평원에서 쉬지 않고 일해온 농민들 덕택이었죠. 그러다가 페론 정권 이후 농민들은 대도시로 몰려들어서 노동 귀족이 돼버립니다. 더 많이 놀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노동자 파업은 500회나 됐죠. 마침내 이 나라 근로자들은 1년에 거의 반, 즉 157일이나 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는 노동 귀족이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물가는 무려 10억 배나 오른 반면에 1인당 GNP는 15%나 떨어져서 세계 경제 판도의 적응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체감 부족으로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픔을 강물 위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팀이 찾아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별장지대는 미로와 같은 강과 섬 위에 호화로운 별장이 즐비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인구 3천만에 700만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층이다. 그중 500만은 정부 급식으로 살아간다. 그 반면 상위 인구 10%가 전체 국민 소득 35%를 독점한다. 이들은 서로와 서로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빈부격차가 이같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나라의 농업자본가들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업화를 통한 소득의 균형 분배보다 그들에게 유리한 1차 산업 확대 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나라는 공업화의 때를 놓쳤고 아직도 21세기를 외면하는 농목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7월 9일) 거리는 용사의 훈장처럼 기품이 있었다. 독립을 쟁취했던 7월 9일을 기념해서 1936년에 완공된 이 거리는 넓이가 144m로 세계에서 가장 넓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거리만을 보고는 이 나라의 경제를 잘못 알기 쉽다는 지적이 그 뒷골목에서 실감됐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 전 임금을 동결하자 이 나라 사람들은 금융가로 몰려들었다.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주는 은행을 찾아 돈가방을 손에 쥐고 떠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아르헨티나는 1년에 평균 250%라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10년 동안이나 겪었다. 84년 한 해에는 물가가 626%나 뛰어올랐고 85년 6월에는 1년 전 그때보다 무려 1129%나 치솟았다. 일주일에 5%씩 물가가 오른 셈이다. 재작년에 새 정부는 과감한 경제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임금도 동결했다. 그 뒤로
은행가는 떠도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라에는 두 개의 은행 금리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정하는 중앙은행의 지정금리이고 또 하나는 민간은행이 정하는 자유금리다. 하늘에서 뒤엉킨 수많은 전화선들은 떠도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민간은행들이 벌이는 뜨거운 정보 전쟁을 보여주고 있었다. Mr. Yes. By the way, I want to know something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Argentina. How is the living going on nowadays? Well, the salaries are freezed and the prices are going up every day. So the inflation is very hard to support. So as we used to say, we have to pass the winter, but looks like we have several winters more. Yeah, I see. Let me see your currency. Sure. Why not? Here you have it. This is our 10 Austral. 10 Austral, huh? Yes. What this 10 means? This green and this blue. What's the Yes, difference? no, that's just the one side and the other side. That means that this 10,000 pesos argentinos nowadays is only 10 Australs. We take out 3 zeros because of the high prices. So many zeros was a problem, the computers, to everybody. So we take out 3 zeros. And we didn't have time to print the new notes, so we just stamp the old notes. And slowly we are changing into the new notes. 한때 이들은 슬픈 백만장자라고 불리웠다. 화폐 단위가 100만을 넘어서 웬만한 소득자는 모두가 백만장자였다. 가치가 떨어진 화폐를 식당의 벽지로 발라버린 사람도 있었다. 썩은 달걀을 던지는 대신 동전을 던지기도 했다. 85년 6월에 정부는 1000분의 1로 화폐 평가절하를 단행했고 그 2년 전엔 10,000분의 1로 절하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0,000,000분의 1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이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혼란에 빠져버린 그 쓰라림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만 것이다. 동상은 그래서 많은 것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아르헨티나의 마음들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 당신들은 이런 영웅 저런 위인들이 피와 땀으로 갈고 지켜온 이 땅을 하나의 국토로 가진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을 새겨 넣으려는 것이었다. 아리랑과 도라지, 해질녘 농가에서 피어나는 그 간연기, 단일민족 한국인이 한국을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상징을 이들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동상은 그래서 곳곳에 서 있는 것이었다. 지난 5월 25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장 성대한 5개 행사를 치렀다. 혁명기념일 행사였다. 정부를 물려받은 알폰신 대통령은 위대한 아르헨티나의 재건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민간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광장에서 혁명기념일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고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대통령궁의 문을 열고 나와 광범위한 대화로 매듭을 풀어나가며 전쟁이라 불리운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랜드 아르헨티나, 위대한 아르헨티나의 서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혁명기념일 하루 전에 이들은 대평원 팜파스의 가우초도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불렀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상징으로 이들은 가우초를 선택한 것이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혈통을 반반씩 이어받은 혼혈인 가우초. 인디오와 백인의 사이를 아프도록 왕래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곤 했던 가우초. 그래서 가우초는 한 나라에 사는 여러 민족들의 최소 공배수요 최대 공약수였다. Después de haber rezado un Padre Nuestro, recordando a los héroes del 25 de mayo, a Saavedra, a Belgrano, a Moreno, persona de su intendente Juan Facundo Suárez Castro, muchísimas a Malina, Cultural. Miren la libertad, encadenada, la esclavitud cultural, que no es por culpa de los argentinos. ¡Rompemos las cadenas de la esclavitud cultural! 가우초는 사슬을 끊었다. 170여 년 전 스페인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되새기는 것이기도 했고, 오늘 이 나라가 빠져있는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다짐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춘이었다. 춘이와 보는이가 따로따로 있었던 엄숙한 축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새로운 아르헨티나를 다짐하는 축제는 그래서 엄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피는 흐르고 있다. 나폴리 액센트로 스페인어를 말하면서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탈리아 출신 아르헨티나인의 피. 스페인 축구를 응원하는 아버지의 피.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아들의 피. 그런 피들이 하나로 흐를 혈맥을 찾을 때 새로운 아르헨티나는 탄생할 것이다. 그 혈맥에 새로운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들은 더 이상 슬픈 백만장자가 아닐 수도 있고, 탱고는 더 이상 춤추는 슬픈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도시로 빨려들어 죽으려던 가우초는 다시 그 평원에서 말을 달릴지도 모른다. 한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 국민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동 가치관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선을 어떻게 형성 추구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그와 같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간의 형성 문제인 것입니다. 이곳에 살면서도 아직 이곳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민 1세, 그리고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민 2세, 이들 이민 세대 간의 갈등, 그 갈등이 해소돼서 하나의 확고한 국가 간이 형성될 때 이 나라의 미래는 약속될 것이라는
이곳 지식인들의 조심스러운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발전을 위한 현재의 나라라기보다는 발전을 기다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미래의 나라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지된 국가 발전,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 간의 미약함, 그리고 통합의지의 허술함, 바로 그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세계를 달린다 저희 KBS 특별주제팀은 대륙의 동북단 브라질로 진로를 바꿔봅니다. 브라질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신이 자기들 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한다.